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최근 도심 숲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어놓은 가로수는 생육 환경이 나빠서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을 띠는 도심의 한 인도. 가로수가 있던 자리에 줄지어 풀들만 잔뜩 심어져 있고 남아있는 나무들도 수세가 약해져 잎도 제대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아스팔트로 덮은 것이 가로수의 생육을 저해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다 보니 전체를 포장하게 됐고 이 때문에 가로수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고 뿌리의 호흡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는 석유 화합물의 마지막 찌꺼기로서 석유 화합물에서 나오는 독성들이 지속적으로 토양으로 침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무게에 의해서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나무들이 모두 고사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가로수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물을 공급하는 식수대 공간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가로수를 도로에 바짝 붙여 심다 보니 뿌리를 뻗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 보도블럭을 사용해 아스팔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수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써도 몇 년 지나면 이제 그 공급이 다 막혀서 이게 불투수가 되거든요. 고압선 보호를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 푸르름을 잃은 가로수들도 허다합니다. 원주 지역 가로수는 모두 2만 9천여 그루. 불량한 생육 환경이 방치되면서 공기 정화 등 가로수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장애인 교사 채용 실적이 전무하다는 보도 지난주에 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23살 손윤아 씨. 2016년 교대에 입학해 올해 임용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손 씨는 고향인 강원도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고향이 강원도다 보니까 약간 강원도에 대한 부담 그런 거를 느끼지 않다 보니까 집도 강원도고 그래서 강원도를 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손 씨처럼 강원도에 머물겠다는 장애인 교사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초등학교에서 장애인 교사가 채용된 실적은 전무합니다. 채용 실적도 전무하지만 응시 인원도 2017년과 2018년 1명씩에 불과합니다. 초등교사를 준비 중인 또 다른 대학생은 고향인 강원도가 아닌 다른 대도시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는 작은 학교가 많아서 업무가 큰 학교에 비해서는 많다고 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장애인 교사를 위한 인프라와 각종 문화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원도보다 대도시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보조인력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올해 지원 대상 장애인 교원은 2명이 전부입니다.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선생님들께서 지원하시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교육대와 사범대를 다니는 장애인은 전국을 따져도 100명가량에 불과합니다. 이들 인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장애인에 맞는 새로운 교사 채용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교육당국의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2차 혁신도시를 춘천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강릉에 이어 춘천에서도 혁신도시 유치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승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민주당 소속 강원도 의원, 춘천시 의원들이 2차 혁신도시 춘천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현재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같이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시는 어느 면을 보나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의 가족 동반 이주 여건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비전에 부합하는 최적의 도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 건설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특화된 바이오 산업과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를 춘천의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식품과 의학, 데이터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20여 개의 이전이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춘천시도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지역 시민들까지 함께 합세해서 또 출양 춘천 시민회가 또 함께 협력을 해주어서 일이 반드시 성사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강릉에서 혁신도시 유치 포럼이 열리는 등 지난 2005년 때와 같이 유치전이 과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특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가지고 중복해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강릉은 춘천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확산을 위해 범시민 유치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의 관련 용역이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유치전은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오는 7월부터 강원 여객이 동해와 옥계를 오가는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전세버스를 투입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분 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에서 강릉 옥계를 오가는 시내버스입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승객이 적어 빈차로 운행할 때도 많습니다. 빈차로 왔다가 빈차로 갈 때도 많고 승객이 많이 없으니까.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강원 여객이 동해시 생활권인 옥계면 남양리와 산계리, 북동리와 금진리 등 노선 4개를 폐지합니다.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면은 생활하는 데서 많이 불편하죠. 특히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요. 어르신들이 나이를 들고 더 들어가시는데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동해시에서 옥계 현내시장 구간에 대형 임차버스를 운행하고 현내시장에서 각 마을까지는 소형 버스를 임시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내시장에는 버스 환승 정류장을 만들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읍면에도 운행 횟수를 최대한 늘려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11월부터 옥계면에 부분 공영제를 시범 도입하고 사천면과 연곡면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연차적으로 부분 공영제를 확대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원주 지역의 의원급 산부인과들은 긴급 수혈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지역에서 혈액을 받아 사용해야 해 산모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시의회가 원주에도 혈액 공급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의회가 혈액공급소 설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혈액 사용량을 보면 원주가 12만 유닛으로 가장 많고 의료기관 수도 400여 개로 가장 많아 수혈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혈액 공급소가 없어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과다 출혈 환자나 출산 중 자궁 파열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 산모 등의 경우 혈액 수혈이 쉽지 않아 숨지거나 위독한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적십자사 혈액원 15곳, 5곳의 직영 공급소와 30곳의 의료기관 공급소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춘천의 강원 혈액원이, 삼척과 속초 의료원에 의료기관 혈액 공급소가 있을 뿐 원주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혈액원이나 혈액 공급소가 있는 곳보다 최소 2시간 이상 수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설치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에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공의료원이 의료기관 혈액공급소를 운영하는 방안인데 인력과 장비, 운영비 등이 관건입니다. 허가돼서 의료기관에서 이제 신청하고 이제 신청 서류나 이제 현지 실사 나와서 이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제 허가하는 제도로
법에 밀든.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적인 혈액 수혈. 원주에도 혈액 공급소 설치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가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들 통학이 불편하고 폐광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많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와 강원대가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도계 읍시가지에 교육관을 새로 건립해 강의동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에서 탄광 옛 사택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택을 철거한 뒤 복합교육연구관이 신축됩니다. 삼척시가 폐광기금 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47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연구관을 건립합니다. 이 연구관은 강의실 15개 실과 교수 연구실 15개실, 편의시설, 휴게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도계 캠퍼스 복합연구교육관은 저희들이 현재 그 성면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은 착공을 들어가고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복합교육연구관이 완공되면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의 강의동으로 활용됩니다. 강원대학교가 도계 캠퍼스 학과의 이동 수업과 교양 수업, 주민 참여형 수업을 복합교육연구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 수업, 그리고 주민 참여 수업, 그리고 각종 특강 등을 이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현재 이동 수업은 교육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합교육연구관이 완공되면 도계 캠퍼스 학생들의 불편이 줄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인지 관심입니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에는 현재 18개 학과 2,388명이 재학하고 있고 3개 기숙사 시설에서 2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영진입니다. 최근 6년간 강원도 분만기관 4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분만 심사 실적에 따르면 2013년 31곳이던 강원도의 분만기관은 지난해 23곳으로 줄어들어 감소율이 25.8%에 달했습니다. 감소율이 62.5%를 기록한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입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강원도에는 춘천과 원주, 강릉과 태백 등 7개 지역을 제외하고 11개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불 피해 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 지원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전담 해결사를 배치해 융자 7건에 22억 5천만 원, 그리고 보증 131건에 218억 7천만 원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해결사는 이달 말까지 해당 기업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산불로 동해안에서는 346개 기업이 1,376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0도에서 24도, 영서 지역은 26도에서 28도, 강원 산지는 21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료 습도가 35% 이하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여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정선군 신동읍 예미역 일원에 자전거 동호인과 여행객들을 위한 MTB 마을이 조성돼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정선군이 2015년부터 17억 원을 투입한 예미 MTB 마을은 자전거 보건소와 수리실을 갖춘 전용 호스텔과 쉼터와 공원 등을 조성했습니다. 정선군은 신동읍 주변의 동강길을 비롯해 타임캡슐 공연과 운탄 도로 등 명소가 많기 때문에 예미 MTB 마을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전주 등에서 119 구급차 도난이 잇따르자 횡성소방서는 구급차에 도난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횡성소방서는 7대의 도난 방지 시설이 설치됐고 나머지 2대는 장비가 오래돼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급차 도난 방지 시설은 119 구급대원이 원격으로 구급 차량의 잠금 장치를 열거나 풀 수 있는 장치입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의 복지 대상 가정 방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방문 스티커가 제작됩니다. 영월군은 각 읍면사무소와 보건소, 돌봄사회 서비스센터 등 22곳의 사회복지기관에 중복되는 가정 방문을 막기 위해 기관별 스티커를 제작해 방문 가정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기관 이름과 방문 일자, 간략한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복지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모국어 구사 능력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2외국어 배움터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어 초급반과 생활회화반을 비롯한 생활중국어 회화반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해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2시간씩 외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외국어 배움터 교실은 주민들의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여성 결혼 이민자의 빠른 정착과 사회 참여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노인 정신질환과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만 75살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사를 전수조사합니다.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사 전수조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만 75살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인지 저하로 판명되면 2차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이어 3차 검사인 감별 검사도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정상군은 치매 예방 교실을 지원하고 인지 저하자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그리고 치매 환자는 주간 보호 쉼터 지원과 전문의 원격 화상 진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정부의 생활 SOC 조성 사업에 맞춰 관련 사업 24개를 발굴하고 추진에 나섭니다. 1순위 사업은 퇴계동 어울림 문화센터로 행정복지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한 곳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후평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근화동 창작 공작소, 퇴계 문화체육센터와 지하상가 커뮤니티 센터 등도 24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의 선정 여부는 정부의 종합적인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정 등을 거쳐 9월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춘천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할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산홍동 농수산 도매시장 안에 건립되는 지원센터는 현재 80%의 공정률로 저온 저장고와 냉동고, 농산물 전처리장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올해는 준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내년부터 130억 원 규모의 식재료를 춘천 지역의 모든 학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